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차 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문제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쪽의 유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킬 때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고, 원칙대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냐면, 결국에 원칙대로 푼다는 것은 이 NBN분의 AN, 이 수열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활용해 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NBN의 제곱으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bn의 제곱, 얘로 분자 분모를 나누자. 그러면은 9 더하기, 여기가 지금 n제곱 bn제곱분의 6n an bn 이렇게 쓸 수 있고, 분의, 자, 여기는 n제곱 bn제곱분의 2an의 제곱 빼기 n제곱 bn제곱분의 4bn제곱 이렇게 돼요. 식 정리 한 번만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 더하기 n 하나 약분해 주시고, 그러면은 bn도 하나 약분하시고, 그래서 6 곱하기 n bn분의 an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이거 분의, 자, 2배에, 자, 이쪽은 n bn분의 an의 제곱이다 라고 되고, 자, bn제곱 나눠주시면은 n제곱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nbn분의 an이라는 것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적용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3 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2분의 3의 제곱, 2 곱하기 4분의 9 빼기, 자, n제곱이 무한대로 가니까 n제곱분의 4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9 더하기 9분의, 자, 여기 계산하시면은 2분의 9,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9분의 9니까 4분의 1,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이거를 그냥 대충 한번 풀어본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느낌만 살펴봤을 때, 그냥 bn이 만약에 2n이고 an이 3n 제곱이라고 한다면 2분의 3으로 수렴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서는 계산을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9n 제곱 곱하기 4n 제곱 플러스 6n 곱하기 3n 제곱 곱하기 2n 분의, 그 다음에 2 곱하기 9n의 4제곱 빼기 4 곱하기 4n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n 4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6 더하기 36분의, 자, 18 빼기 n 제곱분의 4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 72분의 18이 되고, 따라서 4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뭔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썼을 때 꼭 bn이 2n이고 an이 3n 제곱일 필요는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원칙대로 푸는 것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제 서술형이 아닌 단답형에서는 뭐 이렇게 풀어서 답만 맞으면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열의 극한의 성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쪽의 유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R의 모든 순서상 AR의 개수를 구하자 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일단 자연수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등비 수열의 극한의 범위를 어떻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엔 분모의 공비가 r제곱인 형태가 되는 거니까 r제곱이 1인 경우와 r제곱이 1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r제곱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국 r의 값이 1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따라서 r이 1일 때는 계산해 주시면 2분의 a가 되고 얘가 36이다. 자, 따라서 a라는 것은 72가 나오게 되고 순서쌍은 72,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r제곱이 1보다 크다. 여전히 r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r의 범위는 1보다 큰 범위로 바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r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r의 2n제곱으로 나눠주자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1 더하기 r의 2n제곱분의 1 분의 a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r의 제곱이 36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6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러면은 결국 이 제곱인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의 값이 6이라면 r제곱은 36이 되니까 a는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r의 값이 3도 제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3이라고 한다면 r제곱은 9가 돼서 a는 4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이번엔 r의 값이 2라고 한다면 r제곱이 4가 되고 a의 값이 그러면 9가 된다. 자, 그 다음 r의 값이 1일 때는 r제곱이 1이 되고 a가 그러면 36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1보다 큰 범위에서 찾고 있으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제외를 시켜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순서쌍은 72,1, 그 다음 1,6,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9,2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내가 찾는 순서쌍의 개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만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2쪽의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과 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가나 조건을 확인한 후에 BN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가조건에 보시면은 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식에서부터 우리는 3bn 루트 an 빼기 2 루트 n이라는 것이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이런 형태의 식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시는 게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를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bn의 극한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나는 bn만 남겨놓고 식을 정리한다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bn에 대한 극한을 이 상태에서 극한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가운데 bn만 남기도록 정리를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bn 루트 an이 2 더하기 2 루트 n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루트 n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루트 an을 양변 나눠주시게 되면 3도 나눠줄게요. bn은 3은 마지막에 나누고 그러면 루트 an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AN분의 2 루트 N. 자, 그리고 이 루트 AN분의 2 더하기 루트 N분의 2 루트 N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식 정리 다시 한 번만 해보면은, 자, 3bn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루트 AN분의 2 더하기 2배 루트 AN분의 N, 그 다음 루트 AN분의 2 더하기 2배의 루트 AN분의 N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N분의 N의 극한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빼기 1분의 an이 3으로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것 또한 발산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결국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 발산 또한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루트 AN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한을 취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분의 2의 극한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이 AN분의 n에 대한 극한만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분의 1분의 n분의 an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형태고, 자, n분의 an이 얼마로 수렴해야 최종 결론이 3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것은 9로 수렴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n이라는 것은 역수 취해 주시면 9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문제의 결론은 양변에 극한 취해 주시게 되면은 3배의 bn이라는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분의 2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루트 an분의 n. 자, 이쪽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분의 2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분의 n,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루트 an분의 n이라는 것은 an분의 n이 9분의 1로 수렴하니까 결국 이 값은 3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얘는 0으로 수렴하고, 그러면 좌변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자, 여기가 3분의 2로 수렴한다. 자, 따라서 3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것은 3분의 2로 수렴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bn에 대한 극한은 9분의 2로 수렴한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2를 더해주시면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문제 풀어주실 수 있겠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일단 가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시켜 주시면 좋고, 그랬을 때 얘가 이런 형태의 식이니까 결국 샌드위치 정리를 내가 적용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내가 bn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가운데가 bn으로 적혀 있어야 양쪽에서 an에 대한 정보는 이 나조건으로 내가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문제의 식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조건을 해석을 할 때도 아까 처음에 했던 5쪽의 유제 2번을 풀 때와 유사하게 그냥 an이 한 9n 정도 되는 숫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도 최종적인 극한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원칙대로 풀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5쪽의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급수의 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AN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AN을 구해주기 위해서 결국 이 좌변을 우리가 편의상 SN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자, SN이라는 것은 2분의 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S의 N-1은 2분의 N-1 N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얘는 2분의 N제곱 플러스 3N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N에서 S의 N-1을 빼주면 얘가 AN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요 N은 2 이상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일단 계산을 해주시면 AN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뺐을 때 N제곱은 사라질 거고, 2분의 2N 플러스 2다 라고 나오게 되니까 결국 N 플러스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AN이 N 플러스 1인데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한다. 자, S1이라는 것은 A1과 같으니까 A1은 S1에 계산하시면 S1은 2분의 4, 그래서 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하필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 n에다 1을 대입한 값이 2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통틀어서 AN이라는 것이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게 된다 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급수를 구해주기 위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플러스 1에다가 A의 n 플러스 2는 n 플러스 3 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 번만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2분의 1에다가, 자, 1 대입하시면은 2분의 1 빼기 1 대입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2 대입하시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3 대입하시면은 4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n-1을 대입하시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더하기 n을 대입하시면은 n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쭉 없애준다면은 처음에서 첫 번째, 세 번째 게 남았으니까 끝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 게 남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여기가 리미트.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 둘이 계산하시면은 6분의 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얘네 둘은 다 0으로 수렴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12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S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국에는 어떤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게 Sn-1을 구해서 SN에서 Sn-1 빼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상수항 없는 2차식이다 라는 거죠. 자, 따라서 상수항 없는 2차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SN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랬을 때 SN이라는 걸 다시 써보면 2분의 1 n제곱 플러스 2분의 3 n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서 n제곱이 하는 역할, n제곱의 개수가 하는 역할은 2분의 공차가 됩니다. 얘가 2분의 공차랑 같아져서 d가 1이라는 것을 바로 구해줄 수 있고, 자, 첫째 항은 S1과 A1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아까 했듯이 2.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 알았으니까 바로 AN의 식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계산 과정 없이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항,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n의 영향을 받는 게 2분의 x 빼기 2 요것이니까 2분의 x 빼기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x 빼기 5가 0이 된다면 이 값 전체가 그냥 0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0을 더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x가 5일 때라는 것 하나 구해주시고, 이 범위에 속하는 정수 x를 찾아주시면 x 빼기 2라는 것은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자, 그럼 x가 4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에 1, 2, 3 3개와 5까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6 더하기 5, 11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5를 꼭 포함시켜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의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급수가 만족시킬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급수가 8분의 3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니까 an 빼기 16의 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이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쪽이 16분의 1로 수렴하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요 식을 더하고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는 우변에 더해준다고 치면은 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플러스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따라서 얘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 얘가 16분의 1로 수렴하니까 an에 대한 극한은 16분의 1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k 빼기 16분의 1에 대한 결국에는 급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저 급수가 얼마의 값을 가지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싶고, 자, 그래서 an 빼기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bn이라는 수열로 바꾼다면은 결국 1부터 무한대까지 bn에 대한 급수가 8분의 3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빼기 16분의 1,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시면 빼기 16분의 1은 bn 플러스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빼기 16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16분의 1에 대한 급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자, 이 값이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더하기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16분의 1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bn은 수렴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얼마로 수렴하는지만 알 수 있으면 이 급소의 성질에 의해서 얘를 따로따로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더하기 1부터 무한대까지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빼기 16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 16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빼기 16분의 1이 수렴한다 라는 것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수렴하는지를 따져 보신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얘네 둘을 통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둘 통분하시면은 16n제곱 빼기 4에다가 16 곱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앞쪽은 16n제곱이 될 것이고 뒤쪽은 16n제곱 마이너스 4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6n제곱 사라지면서 16에 16n제곱 빼기 4분의 4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 밖으로 빼내주시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16n제곱 빼기 4라는 것도 4를 한 번 더 밖으로 빼주면 16n제곱 빼기 4는 4에 4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 4까지 밖으로 빼서 결국 16분의 1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를 2n-1,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6분의 1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얘네 둘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2분의 1에다가 2k 여기 다 k로 바꿔주겠습니다. 2k, 2k 2k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고, 이제 요 2분의 1까지 밖으로 빼서 32분의 1 만들어 주시고 계산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되겠죠. 자, 따라서 n 대입하시면 2n 빼기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자,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끝에서도 마지막 것만 남고, 그러면 32분의 1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32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32분의 1로 수렴하니까 결국에는 8분의 3 더하기 32분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얘가 그러면 32분의 4 곱해주시면 13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32분의 13과 얘를 보시면은 극한 아까 16분의 1 더해주시면 되니까 32분의 13 더하기 16분의 1 그러면 32분의 15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bn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지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는 결국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얘를 구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 정리를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냥 이 안에서 16분의 1을 더하고 빼주자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n 빼기 16분의 1 한 세트 묶어주시고 빼기 한 세트를 16의 n제곱 빼기 4분의 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값이 이제 8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값이 급수가 수렴한다면 결국에는 이만큼의 급수도 수렴하게 되면서 잘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내가 결국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저 an 빼기 16분의 1의 꼴을 직접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계산을 해 주셔도 되고, 이 이후의 계산은 요 빨간색 박스 친 부분 계산하는 것은 위에서 한 것과 똑같은 계산이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치환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내가 만들고 싶은 이 식의 형태 자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의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2쪽의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P1, Q1, R1, 그 다음에 P2, Q2, R2, 그 다음에 P3, Q3, R3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정삼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7분의 3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첫째 항 S1과 공비를 구해주기 위해서 닮은 비를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을 구해주기 위해서 정삼각형 하나를 따로 떼서 그려본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난 따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떼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위에다가 내가 표시를 하면서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그게 좀 어렵다 하시면은 필요한 부분들만 떼가지고 따로따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1과 P2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되는 상황인 거고, 자, 이 상태에서 A라는 점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우리가 처음에는 외심으로써 주어지는 거지만 P1, Q1, R1이라는 점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다 라는 것을 활용해서 AP1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한다면 AP2의 길이는 2분의 1 R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P1, P2의 길이가 2분의 3 R이 된다라는 거고, 나는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R의 길이가 P분의 Q꼴로 나타나게끔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P1, P2가 2분의 3 R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죠. 그래서 Q1, P2와 P1, P2 사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나눠주시면 2분의 루트 3R이 Q1, P2의 길이고, 따라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R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S1이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의 제곱 해주시면 되니까 3R제곱, 그래서 4분의 3루트 3R제곱이다 라고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넓이 구했고, 자, 그 다음 이제 닮은 비를 구해주기 위해서 X축과 직선만 하나 따로 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L이라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라고 봤을 때, 자, 요 위에 우리가 P1이라는 점이 있고 한 이 정도쯤에 A라는 점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 여기가 P2,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주시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보라색 길이 또한 반지름의 길이 R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이 원 C1이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A, 원의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 내려주신다면 그게 곧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만큼 길이도 R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것들 다시 표현해보면 2분의 1 R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5와 A 사이의 길이, 그 다음에
요 보라색 길이를 가지고 이 값에 대한 사인 값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자, 사인 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5a분의 r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사인 세타가 3분의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5a의 길이는 2분의 3r이 된다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5a의 길이가 2분의 3r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국 5p2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r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2를 가지고서는 또 다른 정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니까, 한 이쯤에 두 번째 원의 중심 B가 하나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이쯤에 이렇게. 자, 그러면 B에서도 수선의 발 내려주시면 X축과 접하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 R2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길이 또한 R2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길이들은 R2가 된다 라는 거고,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을 해본다면 OB의 길이, 이 연두색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2분의 3 R2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OP2라는 것이 R이었는데, 이만큼의 길이가 결국에는 2분의 3 R2와 R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R은 2분의 5 R2가 되는구나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R2라는 것은 5분의 2 R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닮은 비가 1대 5분의 2가 닮은 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넓이 B는 1대 25분의 4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25분의 4가 공비가 돼서 나는 1-25분의 4분의 첫째 항 4분의 3루트 3 R제곱이 7루트 3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식 계산하시면 4분의 3루트 3의 R제곱은, 자, 이게 25분의 21이니까 7루트 3 곱하기 25분의 21. 자, 루트 3 약분해 주시고 3 약분하시면 7. 자, 그러면 R제곱은 25분의 7의 제곱 곱하기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곱하지 않으셔도 4는 2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니까 5분의 14의 제곱과 같다 라고 식을 써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반지름 R은 5분의 14가 되겠고, 둘이 서로 쏘니까 더해주시면 19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는 여러분들이 닮은 비를 내가 어떻게 찾아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냈지만,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OP1, 요 파란색 길이와 그 다음 다시 표현하는 요 OP2라는 요 분홍색 길이의 비율로만 가지고도 똑같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살펴본다면 이 파란색 길이 OP1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자, OP1의 길이는,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OA의 길이가 2분의 3R이었기 때문에 P1, AP1의 길이까지 더해 주신다면 2분의 5 R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P2의 길이, 자, 요만큼 길이, 자, OP2의 길이를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은, 자, OP2의 길이는 2분의 5R에서 2분의 3R을 빼주시면 되겠죠. 2분의 5R에서 2분의 3R을 빼주면 되니까 그냥 R이 나옵니다. 그러면 2분의 5R에서 R로 바뀌었으니까 결국 5분의 2배가 됐다. 그래서 결국 닮은 비가 5분의 2인 어떤 길이 B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고 내가 반지름까지 구해서 닮은 비를 구할까? 아니면은 적절하게 길이 비를 하나 찾아서
구해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에 유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와 베타가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하는 두 실수에 대해서 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의 값이 3분의 루트 3일 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자라는 문제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값은 같은데 둘이 서로 다른 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자, 0과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직선이 다음과 같이 지나갔을 때 그때 작은 쪽이 알파, 이쪽이 베타가 되는 어떤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는 1사분면의 각이 되고 베타는 2사분면의 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그 다음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만 서로 반대되는 형태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알파 구해 보신다면은 3 루트 3 여기가 알파. 자, 그러면은 얘는 루트 6이 돼서 코사인 알파는 알파가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6이다. 자, 그 다음 코사인의 베타는 베타가 2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알파와 베타가 각각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잘 판단해 주실 수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는 단순 계산 둘이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6 더하기 둘이 제곱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9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3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31쪽에 유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길이 1인 3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의 점 P를 잡고 각 PAB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자, 문제 조건 보시면은 AQ의 길이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PR의 길이 알려주고 있고, 그랬을 때 각각 BQS의 넓이가 F세타, 자, 그 다음에 PRS의 넓이가 G세타라고 했을 때 F세타 마이너스 G세타에다가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제곱을 나눠서 극한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 F세타 자체의 넓이를 구하고 G세타 자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만큼 AQSR이라고 하는 이만큼의 넓이를 별이라고 한다면 얘를 추가시켜서 삼각형 ABR의 넓이는 우리가 F세타와 별을 더하는 거다 라고 쓸 수 있고,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하자 라는 것은 우리가 G세타와 별을 더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시면 결국 삼각형 ABR에서 삼각형 APQ의 넓이를 빼주시게 된다면 그게 곧 F세타에서 G세타를 구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변 도형을 활용해 가지고 조금은 쉽게 넓이를 구해 볼 거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극한값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R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 자, 삼각형 ABR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AB 길이 곱하기 AR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AB의 길이는 문제에서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상관없고, AR의 길이는 얼마인지 안 알려줬는데 PR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AP의 길이만 알면 AR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APQ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AP 길이 곱하기 AQ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자 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P의 길이는 뭔지 몰라요. 아직. AQ의 길이는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길이가 AR과 AP인데 결국 AP만 구한다면 AR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AP의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B와 P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B와 P를 연결하면은 얘가 수직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AP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 다시 한 번만 써보면 2분의 1 사인 세타에다가, 자, AR의 길이는 AP에서 PR을 빼주시면 되니까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AP에서 PR 뺐으니까 PR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 2분의 1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자, AP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 그리고 AQ의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시게 된다면, 자, 요 값이 2분의 1 사인 세타에다가, 자, 전개해서 써보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에서 이제 얘를 빼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없어지고, 그러면 2분의 1 사인 세타에다가, 자,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1도 없어지면서 사인 세타 묶어내시면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는 F 세타 빼기 G 세타를 표현해 놨으니까 극한 구해보시면 리미트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자,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것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세타가 2분의 파이의 좌극한으로 가는데, 자, 여기가 이제 0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얘는 1로 수렴할 거고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0분의 0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세타 빼기 2분의 파이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그냥 1로 처리해서 밖에 꺼내주셔도 문제가 없겠고, 자, 2분의 파이의 좌극한으로 갈 때, 자,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제곱분의, 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극한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t라고 치환해 준다면 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t는 코사인 t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 다시 한 번만 써보면 2분의 1의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2분의 파이의 좌극한으로 세타가 가고 있었으니까 t도 0의 좌극한으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지금 여기서 답안지에는 0의 우극한으로 가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t가 0의 우극한으로 가는 게 맞고, 저는 세타 빼기 2분의 파이로 치환했기 때문에 t가 0의 좌극한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 자, 분자분모 1 플러스 코사인 t 곱해주시면, 자, 그러면 2분의 1의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t제곱분의,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는 사인 제곱 t. 자,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t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2분의 1에 리미트 t가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t분의 사인 t 곱하기 t분의 사인 t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t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이 극한이 4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거 구했으니까 60 곱해주시면 최종 정답은 1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BP라는 것을 연결해 보면 이 별 AQSR이 공통인 넓이가 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BSP가 공통인 넓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BSP라는 삼각형을 공통인 넓이로 봤을 때는 어떻게 구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자, BP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요 BSP, 요 부분을 공통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F세타 더하기 세모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삼각형 BPQ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G세타 더하기 세모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은 BPR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는 여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했고, 자, 그러면 F세타 빼기 G세타,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시면 F세타 마이너스 G세타라는 것은 우리가 삼각형 BPQ의 넓이에서 삼각형 BPR의 넓이를 빼주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길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문제에서 AQ의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BQ의 길이는 1에서 AQ의 길이 빼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BP의 길이는 우리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요만큼 BP의 길이는 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 길이들은 다 구해놨고, 자, 삼각형 BPQ의 넓이를 구하자고 한다면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자, 요각, 자, 이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빼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바로 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PR의 길이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사인 세타로 묶어주시면, 자,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얘도 코사인 세타가 되죠. 각 변환하시면.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2분의 1에 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자, 1 없어지고 사인 세타 묶어주시면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식이 이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계산 과정은 위랑 동의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 요 BSP라는 삼각형을 내가 공통인 부분으로 삼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F세타랑 G세타를 내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도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공통인 부분을 추가해서 내가 조금은 쉽게 넓이를 구해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처음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사각형을 추가할지
아니면은 이 삼각형을 추가할지는 여러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의 유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y는 fx가 x축과 두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k는 m일 때 fx를 gx라고 하자. 자, 다음의 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고, 자, 그러면 일단 fx가 0이 되는 x의 값이 두 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이 x가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x로 묶어주시면 sin x 더하기 kx 마이너스 k파이는 0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x가 0이 되는 거 하나 찾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 sin x 더하기 kx 빼기 k파이가 0이 되는 x의 값이 한 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일단 0,0이라고 하는 원점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sin x 더하기 kx 마이너스 k파이가 0이 될 때 x의 값을 하나 더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sin x가 마이너스 k의 x 빼기 파이다 라고 써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점을 바꿔서 y는 sin x라고 하는 삼각함수와 y는 마이너스 k의 x 빼기 파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교점이 한 개가 생기도록 만들어주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in x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면 지금 x에 대한 특별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기 2파이마다 계속 똑같은 그림을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 2파이라고 하고 여기가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이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파이, 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요 점을 항상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 파이, 0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의 좌표가 x가 파이, y좌표가 0. 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 파이, 0이 추가가 되니까 b의 값이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문제에서 m 더하기 g'의 2분의 파이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k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k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문제에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직선은 이 파이, 0이라는 요 점을 항상 지나가면서 기울기만 계속해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고, k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내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보라색처럼 그려준다면은 교점의 개수가 추가가 되겠죠. 이런 점들이. 자, 이런 점들이 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개만 생겨야 되는데 그 한 개를 이미 찾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추가되면 안 되니까 보라색처럼 그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본다면, 자, 연두색처럼 그려본다면은 교점이 파이, 0 하나만 생기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연두색처럼 그리는 것과 보라색처럼 그리는 것의 경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이 파이, 0에서 접선이 그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선을 통과할 때가 결국 딱 요 한 점을 지나갈 때 경계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는 F'의 그 다음에 F'이 아니라 얘를 HX라고 한다면 H'의 파이가 마이너스 K가 될 때가 경계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파이라는 건 H'X가 코사인 X니까 H'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경계선이고 나는 보라색 방향이 아니라 연두색 방향 쪽으로 그래프가 변화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더 가파라지는 거니까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더 커지는 형태. 그래서 값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이제 내가 찾는 범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k가 1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m은 1이 되는 거고, k가 1일 때 함수 fx를 gx라고 하자는 거니까 gx라는 함수는 x sin x 더하기 kx 제곱 마이너스 k 파이 x다라고 써줄 수 있겠고, 자 이제 얘를 미분하시면 g 프라임 x는 sin x 더하기 x 코사인 x 더하기 2kx 마이너스 k 파이, 근데 여기 1인 거죠. 지금 k는 없애주시면 되겠고, 자,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 프라임의 2분의 파이 구하자. 자 사인 2분의 파이 1이고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0, 2분의 파이 대입하시면은 파이 빼기 파이, 그래서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 계산하시면 2,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직선이 경계값이 된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직선을 어떻게 찾을까? 이 부분을 관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쪽의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상수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의 f'a의 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일은 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게 조금 껄끄러우니까 우리가 gx라는 것을 절대값의 f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a 빼기 h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절대값 함수라는 것을 실수 전체로 따지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결국 미분 불가능한 점하고 미분 가능한 점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고 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지점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첫 번째,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자 x는 a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냥 2배 g'a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지점들은 결국 fx라는 함수가 지금 2의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지수함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랬을 때 절대값 취해주시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을 제외하면은 나머지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해요. 이런 데도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미분 가능.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하다면, 즉, 요 점, 요 첨점이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g'a의 2배가 나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 식에다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h분의 g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a 빼기 h분의 g의 a 빼기 h 마이너스 g의 a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g의 a를
더하고 빼줘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가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미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 있냐? 얘는 일단 원칙대로 하자면은 0의 우극한으로 가고 있으니까 a에 대해서 우미분 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 미분 계수가 되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0의 좌극한의 형태가 띄면서 a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점점 다가가요. 자, 따라서 얘는 G'의 a의 좌극한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미분 계수나 좌미분 계수나 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G'A의 2배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는 그러면 얘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봤을 때, 자, 원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을 때, 자, 요 점을 내가 A라고 한다면, 자, fx라고 하고, 자, F'의 A라는 것을 알파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미분 계수,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보라색 기울기가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똑같이 써질 거고, 자, 그 다음 얘를 뒤집어 올렸다면 이렇게 뒤집어 올린 거죠. 그러면 이 연두색 함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f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fx라는 것은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좌미분 계수를 구하자는 것은 마이너스 f'의 a를 구하자는 것과 똑같고, f'a가 알파였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구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에서는 항상 0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절대값 함수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뒤집어 올린 게 그냥 함수가 마이너스 붙여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함수일 때는 이 첨점이 생겼을 때 두 개를 더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절대값 함수일 때. 그래서 얘가 0이 된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결과가 0이 되는 걸 원하는 건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미분해 보시면 f'의 x는 2의 x제곱 ln 2다 이렇게 미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G'A가 0이 되는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 자,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내가 찾는 a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즉 2의 x제곱이 4가 되게 하는 x의 값 2를 찾아내시면 f'2가 되겠고, 따라서 4ln2가 문제에서 원하는 f'a가 되겠습니다. 얘가 a. 자, 따라서 2에 4ln2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2의 4제곱 그래서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되었을 때는, 절대값을 취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이 점에서는 좌우 미분 계수의 합이 항상 0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두 가지로 나눠서 미분이 가능할 때 0이 되는 지점들이 있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미분이 가능할 때 0이 되는 지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에서 0이 되는 점들을 내가 찾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x제곱분의 fx가 극한값이 c일 때 a 빼기 b 빼기 c의 값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의 ax제곱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분모가 0으로 가고 수렴하는 값이 0으로 어쨌든 수렴을 하니까,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b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극한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극한을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a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b가 1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 1이 돼서 잘 맞게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똑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각각 쪼개서 써본다면,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a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 곱하기 a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박스 치는 것들, 이 박스 치는 것들이 모두 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0이다.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4가 되는 걸 알았고, 이제 마지막 계산을 위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자, x제곱분의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의 4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위에처럼 내가 이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면은 분모가 더 0의 개수가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내가 곱의 형태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곱의 형태로 바꾼다는 건 즉 인수분해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개를 2의 마이너스 2x제곱으로 묶어내 주시면, 자,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자, 2의 마이너스 2x제곱 2의 4x제곱 마이너스 1, 뒤쪽은 2의 4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2의 4x제곱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따라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4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얘는 4 곱해 주시고, 자,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주시면은 결국 여기에서도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 치는 부분들이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나오고 얘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4, B는 1, C는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11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극한까지만 배운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풀이한 대로 풀어가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고, 자, 우리가 또 다르게는 어떻게도 풀어볼 수가 있냐라고 해본다면은 결국 0분의 0꼴의 극한은 미분계수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신다면은, 자, 여기에서 어떤 함수를 저 fx가 저렇게 잡혀 있으니까, 자,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마이너스 f의 0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f의 0이 0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즉 얘는 f'의 0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의 x를 계산해 보시면 2의 2x 제곱, 다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x 제곱, 다음 마이너스 a 2의 ax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f'의 0의 값은 2 더하기 2 빼기 a가 돼서 0이다. 그래서 a는 4가 됨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 변환을 해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의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수 m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x축 위의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과 x축 위의 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m인 직선이 1사분면 위의 점 c에서 만난다. 자, 탄젠트 각 ACB의 크기가 18일 때 m의 값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울기 m인 직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를 A, 자, 그다음 기울기 마이너스 2m인 직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B. 그래서 요 점을 C라고 하자라는 거고, 자,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자, 요 각의 크기 알파, 요 각의 크기 베타 정도 생각을 해줬을 때 세타라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한테 알려준 건 그러면 탄젠트의 세타가 18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같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알파라는 것은 m이 되는 거고, 탄젠트의 베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2m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 있고,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2m 제곱분의,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m. 자, 요 값이 18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없애주시면 2m 제곱 빼기 1분의 3m이 18이다 라고 쓸 수 있고, 3 약분하시면 6. 그러면 12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4, 3, 3, 2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m의 값이 4분의 3 또는 m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자, 문제에서 양수 m이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3,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정확한 답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고, 이제 가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절대값 씌워서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푸는 친구들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싫어서 그냥 탄젠트 알파가 지금 문제에서 m이라고 나온 거고,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m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탄젠트에 그냥 결국에는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가지고 얘 절대값 씌운 게 18이다 라고 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었을 때는,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고, 자, 요 값이 절대값을 씌워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2m 제곱분의, 그 다음에 빼주시면 3m이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요 값이 18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1 마이너스 2m 제곱분의 3m이라는 것이 18인 경우가 있고, 자, 1 마이너스 2m 제곱분의 3m이 마이너스 18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3 약분하시면 6. 그래서 얘는 쭉 풀어주시면 위에 거랑 부호가 반대로 12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4, 3, 3, 2.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m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나 3분의 2다 라고 돼서 3분의 2 해서 정답의 보기도 3분의 2가 있으니까 3분의 2로 답 체크 하시면 이제 틀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왜 틀렸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가 이 절대값으로 쓰는 것은 예각의 크기를 구할 때가 절대값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다면,
자, 우리는 사실 이런 그림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알파, 자, 여기가 베타,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제 올바로 된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탄젠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3분의 2라고 했을 때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계산하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러면 m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알파는 3분의 2고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1 마이너스 9분의 8분의 그 다음 분자는 마이너스 3분의 6 그래서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분자 분모 9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18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실제로는 내가 3분의 2라고 가정을 해서 정확하게 풀어낸다면 마이너스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여기가 둔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씌워서 18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둔각이라면 여기가 내가 찾는 예각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예각.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식 정리를 해본다면, 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 잡아주시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요만큼 각이, 요 보라색 각이. 그러면은 얘가 베타 빼기 알파와 같다. 그러면 탄젠트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m이 3분의 2라고 한다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 A, C, B의 크기가 둔각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절대값을 취했을 때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어주실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 각 A, C, B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표현이 안 된 상태, 그 다음 탄젠트 값이 양수니까 예각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3분의 2일 때는 음수가 나오게 되니까 이게 둔각이었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풀어보자. 그래서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다면 두 가지 답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각을 표현해 줬고 그게 예각인 경우만 따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결국 탄젠트 값이 양수니까 예각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게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절대값 취해서 구하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림 그려서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 쭉 풀어봤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